예를 들면 국민의당 표가 한 5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김명수, 인준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을 색출해야 되나요? 아니 뭐 색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당에도 뭐 김명수 후보자를 개인적이든 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는요. 안철수의 대망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신들의 결과 존중하게 해버리잖아요. 쿨하게 우리는 반대했지만. 근데 국민의당만 해도 오늘 방송하는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찬성으로 당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만 자율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는 반대란 말을 못하죠.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투표의 의미는 저를 따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투표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석 정도의 정당이 안철수 대표의 뜻을 따라서 찍은 사람의 표가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석에서 10석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정치적 패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행보가 왜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진정성 문제인데요. 나쁜 짓 할 때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좋은 짓 할 때는 알아서 투표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초보적인 안 좋은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당에서 오전에 내내 회의를 해서 어쨌든 박지원과 당대표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결정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이제 오간 것 같아요. 공방이. 그런데 끝까지 이제 몽리를 핀 거죠.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 아까 권 PD가 분석한 대로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알아서 투표. 그러면 내가 당론을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안철수 총수는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반대를 던졌더라면 부결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 또는 내심 속으로는 부결을 원했는데 그걸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말을 외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당 안팎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전화까지 했어.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각종 지방 돌아다니면서 팔도 홀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합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명한 야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론으로 반대합시다 하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론 같은 거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투표하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속마음으로는 반대해 주면 참 좋겠네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CR도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김명수는 가결됐고 사실은 정치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가 주장하거나 바랬던 게 뭐냐. 김명수도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힌, 시도 안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각 당에는 잠깐의 축하와 뭔가 존중한다 이렇게 쿨하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만큼은 속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따르는구나 하고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까 이제 권 PD가 슬쩍 지나쳤는데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당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가기 전에 그다음에 더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또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같이 안철수와 회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열어놨으면 안철수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강력하게 야권 연대의 시발점을 출발했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건 야권의 협치를 열어놓은 대통령의 전화와 추미애의 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추미애 당대표가 안철수와의 회동을 즉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후에 협치를 통한 국회의 정상화, 행정부의 정상화를 꾀할 위해서 대화의 교두부가 확보가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놓쳤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님 말씀 중에 안철수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갑오징어라도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요. 이따가 잠시 후에 와서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 이 세 명이 야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와 안철수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 말이죠. 우리 국민이 지금은 국민이 아니에요. 이제 국민에서 시민으로, 시민과 인민과 민중으로 이미 승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곳곳에서의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죠.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당이 있으면 이 당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그러면 안철수가 인기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서 제안을 하면 인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치를 잘못 배우거나 또는 이 사심이 있는 거야. 뭔가 이 정부가 잘 나가는 걸 막고 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심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나가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노령연금을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요. 안철수는 30만 원을 주라고 촉구하면 돼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북한 제재 압박을 발표하면 제재 압박하지 말고 6.15 성명과 14선언 이행하라. 당장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하면 안철수 지지율은 올라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이제 시민과 주권자인 민중과 인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그 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과거 70년 동안 해왔던 적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현 정부를 반대하면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당대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럴지 몰라도요. 지금은 오히려 퇴화되고요. 소멸될 과정을 밟은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안철수. 지금도 빨리. 늦었어? 아니 안 늦었어요. 지금도 현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적폐 청산에 앞장서십시오. 그래야 정치 생명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듯 예. 협조하면 돼.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쓰일 수도 있어요. 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받아서 자기 계보 국회의원들한테 찬성하라고 했어라고 실드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로만 보면 안철수는 여전히 목리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모양이고요. 그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가 나하고 목리가 가득 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애들하고 옷 벗고 놀 때 말이야. 목리 애들 얼굴 다 보이잖아. 아무 이유 없이 목리만 피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때 다 전원표 찬성하자 선언하고 추 대표하고 다음에 회동하고 그래서 합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 보는 것도 본인한테 절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목리만 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안철수 이분이 오전에 의총에서는 무조건 알아서 찍게 냅두자 끝까지 개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결이 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 양반이 청주에 계셨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철수 씨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 못합니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에 계셨다는데 여기서 청주에서 또 이런 논평을 해요. 좀 재밌는 논평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예라이.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전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숟가락 또 얹는 거야. 그게 내가 협조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안철수 씨가 신비에 짱돌 맞는 사람으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 못하겠는 게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요.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맞죠. 네. 이제와 새삼스럽게 당론 안정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 그리고 나머지 박지원, 정동영, 전정배는 찬성합시다라고 외친 거거든요. 안철수 정치적 패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로 거짓말로 또 극복하는 거죠. 정말 지난번에 녹음 사건처럼 그런 거잖아요. 유체이터라법처럼 지가 반대해놓고 내가 협조했으니까 된 거지? 나 진짜. 그래도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
김명수 명분이 없는 때문에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적극 도와주고 야당 협치로 돌아섰으면 자기들 품위도 올라가고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찬성해놓고 욕 처먹잖아요. 5배밖에 안 되면서. 와, 근데 또 안철수의 그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안 대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켰다. 가부 어느 쪽에 서지 않았다. 키고 잡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같이 안철수와 회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열어놨으면 안철수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강력하게 야권 연대에 시발점을 출발했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건 야권의 협치를 열어놓은 대통령의 전화와 추미애의 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추미애 당대표가 안철수와의 회동을 즉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후에 협치를 통한 국회의 정상화, 행정부의 정상화를 꾀할 이 위해서 대화의 교두부가 확보가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놓쳤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님 말씀 중에 안철수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갑오징어라도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요. 이따가 잠시 후에 와서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이 3명이 야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예를 들면 국민의당 표가 한 5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김명수, 인준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을 색출해야 되나요? 아니 뭐 색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당에도 뭐 김명수 후보자를 개인적이든 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는요. 안철수의 대망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신들의 결과 존중하게 해버리잖아요. 쿨하게 우리는 반대했지만. 근데 국민의당만 해도 오늘 방송하는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찬성으로 당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만 자율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는 반대란 말을 못하죠.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투표의 의미는 저를 따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투표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석 정도의 정당이 안철수 대표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당 안철수 총수는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반대를 던졌더라면 부결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 또는 내심 속으로는 부결을 원했는데 그걸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말을 외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당 안팎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전화까지 했어.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각종 지방 돌아다니면서 팔도 홀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합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명한 야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론으로 반대합시다 하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론 같은 거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투표하세요. 그래서 찍은 사람의 표가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석에서 10석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정치적 패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행보가 왜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진정성 문제인데요. 나쁜 짓 할 때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좋은 짓 할 때는 알아서 투표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초보적인 안 좋은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당에서 오전에 내내 회의를 해서 어쨌든 박지원과 당대표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결정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이제 오간 것 같아요. 공방이. 그런데 끝까지 이제 몽리를 핀 거죠.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 아까 권 PD가 분석한 대로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알아서 투표. 그러면 내가 당론을 결정 안 했기 그리고 가로 열고 속마음으로는 반대해 주면 참 좋겠네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CR도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김명수는 가결됐고 사실은 정치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가 주장하거나 바랬던 게 뭐냐. 김명수도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힌, 시도 안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각 당에는
잠깐의 축하와 뭔가 존중한다 이렇게 쿨하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만큼은 속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따르는구나고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까 이제 권피가 슬쩍 지나쳤는데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당 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가기 전에 그다음에 더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추미애 당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또 사과까지